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 방송 서울특파원 정용주입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하자마자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행정 서명을 통해 관세 펀치를 날렸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글쎄, 몸은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정신과 머리는 뭐 한국 정치 교포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으니까, 정말 언짢고 아주 예, 그 캄캄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재미동포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그 정치 정세 가운데서 한국이 현재는 탄핵 국면이라 그 트럼프의 관세 1차 펀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개월 내 직접 이야기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요것만 하더라도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예, 멕시코에 지금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세운 회사가 약 600개 달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을 비롯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되고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거죠. 예, 한국 기업이 생산해가. 그 예, 결국은 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으니까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예, 또 조만간에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도 올릴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그 미국 언론에서도 이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심하게 하는 이유가 이걸 관세를 올리는 명분이, 그러니까 마약류가 멕시코 등에서 많이 흘러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가 많으니까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관세율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미국 국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 무리한 정책을 단기간에 해버리면 그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다. 이제 예, 이런 여론이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21세기에 등장한 대통령으로서 20세기 말에 클린턴, 그다음에 부시, 오바마, 그다음에 바이든, 이제 이런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 예, 행동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상에 박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일말의 어떤 희망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갖는 거는, 이 한국은 이게 미국의 러시아와 중공의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는, 이게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게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이게 누구가 말한 대로 불침 항모야,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중공에 대한 거, 러시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본과 더불어 한미일 협력 체제가 주요한 포인트에 있으니까, 예. 한국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일을, 관세율 같은 것을 인상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예. LA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참모들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예. 네. 의원님 말씀대로 또 잘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또 예상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로서는 하나 참 안타까운 게,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2월 4일 지금 저녁 6시, 7시 반쯤 됐는데, 예, 이게 음력 절후로 예,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네, 네. 오늘 입춘. 예, 입춘인데 보통 입춘은 추워요. 예? 예, 양력으로 보통 2월 초순에 걸쳐 있는데 추워. 예, 그래서 봄이 온다는 신호가 입춘인데, 실제로는 이때가 또 아주 추워. 예, 그래서 출래불사춘이란 말이 있다고. 절호로는 입춘, 이거 예, 봄이 왔다, 춘인데 예, 봄이 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불사춘,
봄이 온 것 같지 않고 춥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해가 직무정지되어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이걸 빨리 심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고 이 관세 폭탄 같은 거 이런 게 예견되는 마당에 한덕수 총리가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인물로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 예, 사람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예, 예, 주미 대사도 했고 통상 본부장도 했고 또 국무총리도 두 번째 하고 이러니까 예, 예, 영어에도 능통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가 이거 발을 묶고 나버렸다고 이 예, 민주당에 의해서.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건 자꾸 뒷전으로 돌리는데 예, 나 이거 참 우리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거 한독수 문제 하나를 갖고도 우리가 말이야 참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다고 이거 참 답답하게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출래 불사춘이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그런 심경입니다. 예. 그러면서 의원님 헌재가 오늘 권한쟁의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여론을 매우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된 것은 국회가 의결해가지고 이게 정부에 보내가지고 대통령은 지금 뭐 탄핵당해가 직무정지되고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됐으니까 이 예, 경제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세 사람을 넘어온 것 중에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예, 두 사람만 임명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된 이유는 국회 국회 몫의 세 사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예, 여야가 한 사람씩 추천하고 예, 나머지 하나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걸로 지금까지 관행상 그래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기고 민주당 야당이 두 개, 예, 정계선, 마은혁 예, 둘을 추천하니까 요게 합의해야 할 몫인 마은혁을 빼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게 국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은 이게 불법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 우원식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 무슨 소린가 하면 예, 국회에서 의결한 사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은 불법이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국회 권한과 대통령 권한이 분쟁이 일어났다. 충돌이 됐다. 예, 이 예, 충돌 중에 어느 쪽이 옳으냐?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이 옳으냐? 예, 아니면 국회 의결한 것이 옳으냐? 이걸 판단해 달라 해가 오늘 그 판단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이걸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태도를 변경해 일주일 뒤로 그 선고 기일을 연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논리는 어떤 논리인가 하면 이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이건 국회의장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장 김우원식 이름으로 예, 우원식이라는 국회의장 그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한 것은 이게 국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 의결을 거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예, 왜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마은역도 말하자면 추천한 꼴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각하돼야 된다. 각하. 각하돼야 된다. 예, 예, 더 이상 심리할 것 없이 절차가 잘못됐다. 국회 의결을 안 거쳤다. 예, 이제 그런 논쟁이 붙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마 원래 생각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 예, 이 예, 헌법재판소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일어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약간 주춤한 것 같아. 예, 야, 예, 이거 뜨거워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예, 싶은데, 예, 자관 이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내 개인 생각도 예,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게 각하될 것이다. 예,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일부 말이지, 사법부, 예,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일부가 이게 좌편향이고, 그다음에 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면 이재명의 이해에 합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저간 이 법 해석상 나는 이건 예.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론이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무죄 또는 100만 원 벌금 이하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뭐 8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판결이 나면 그건 이제 대법원에서 이번 이런 사건은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렇게 대체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예, 만일 무죄가 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출마 길은 그냥 열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 예, 나머지 사건들의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언제 이것이 재판이 끝날란지 이게 부지하세월이야.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법상 1심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하는 게 그게 이제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1심은 판결 난 게 지난 11월 15일 날 판결이 났는데 그게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갖 술수를 다 해가지고 재판장도 그 사이에 바뀌게 만들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가지고 예, 이제 고등법원은 2월 15일까지 사실 3개월이 되니까 판결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자꾸 뭐 늦추고 이러는 바람에 이번에 이 항소심 재판부는 요게 2월 15일이라는 3개월은 지났으니까 예, 2월 26일에 결심한다고 아주 날짜를 지정해서 결정을 해놨어요. 예, 예, 2월 26일에 결심한다. 예, 그 안에 이제 정인신문 절차를 이행하는데 예, 이재명 측에서 1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조사할 거 다 하고 필요한 증인 다 조사하는데 또 이제 딜레이 전수를 썼는데 이 예, 재판부가 안 된다. 예, 하나만 신청하라. 하나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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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찰 측도 하나만 신청해라. 그러니까 2명 정도만 증인 신문하고 이달 26일에는 이제 결심한다. 예, 그러면 결심하면 이게 3주 내지 늦어도 뭐 한 달 이렇게 끌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지. 그러니까 3월 20일 전후로는 2심 판결이 확실히 날이라고 나는 예정합니다. 예, 그러면 3월 20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이 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되냐 하고 관계없이 예, 그 무렵에 고등법원에서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무죄가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나는 그날로 끝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법원 절차가 있지 않느냐. 이 경우에 대법원에 가봐야 상고기각이 명백하거든. 예, 그러니까 왜 끝나는가 하면 민주당 우선 안에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예, 이게 대통령 후보가 돼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형을 대통령 되기 전에 받을 게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선이 되더라도 또 그것이 무효가 되면 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반 이재명 파가 나는 들고 일어나리라고 보고, 예, 민심도 그 방향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방향으로 이게 확산돼 버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3월 달 안에 끝난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저한테 제 측근이나 뭐 동창 선후배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죄 날 가능성은 없느냐? 예, 또는 100만 원 이하 80만 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돼 가지고 그의 공직선거법
왜 따르는 출마에 제한이 안 받는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고, 예. 정영카도 아까 그걸 나한테 물었던가 모르겠는데, 나는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가령 무죄 판결이 났다. 예. 벌금 80만 100만 원 이하의 그런 판결이 났다 이러면, 예.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어마무시한 인원이 모였어. 예. 부산역 광장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어. 예. 인천도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예. 그게 전부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의 발호 때문에 무리한 탄핵을 감행하고, 예. 민주당이 궤도에 이탈한 이회민주주의도 말살해버리고, 그리고 폭주와 이 폭력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항의 집회였거든. 예. 그런 꼭대기에 이재명이가 있는데, 그 이재명이가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해주는 판결이 났다. 이건 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절대 용납 안. 그럼 박찬종 씨 그러면 뭐 어떤 형태로 용납 안 할 것이냐? 그건 제가 상상하는 게 있는데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우선 대법원 그 서초구 그 법원로에 대법원이 있고, 그 바로 길 건너에 서울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건물들이 아마 대규모 군중들로 포위당할 겁니다. 예. 잠시 포위당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며칠이고, 예. 예. 판결 바로 잡아라, 판결 바로 잡아라, 예. 예. 뭐 이런 걸로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틀림없이 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번 탄핵 사태를 경험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이거 이재명 일파의 민주당이 정말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예. 정말. 예. 대통령 탄핵도 무리하지만 그 이전에 예산도 무자백에 깎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외에 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덕수도 탄핵하고, 그리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탄핵하고. 근데 과거에 탄핵한 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유가 없이 탄핵 기각됐고, 예.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재명 예. 수사 라인의 책임자였던 그 탄핵도 결국 기각되고, 예. 이랬는데 이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예. 특검도 계속 남발하고 있다. 예.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예. 이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지냈던 젊은 세대가 이거 우리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전환길 현상에 이게 환호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고등법원이 이 상식적인 그 우리의 관념을 깨고 무죄나 이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 네네. 빵점이다. 빵.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예. 저는 안심하고 있다고. 예.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예. 예. 틀림없이 1심과 같은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